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6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5일자 주요 일간지 사설을 보면 지금 전 언론사들이 이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죠. 자신들을 비판한 칼럼을 경향신문에 게재했던 같은 진영, 즉 진보 진영 인사인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 민주당을 지금 전 언론사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발했다가 여러 비판 여론이 일자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후폭풍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5일자 주요 언론사들의 사설 제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날리고 고발하고 장악하는 운동권 문주주의. 네,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비판 칼럼 고발까지 하고 마지못해 취하한 민주당 오만. 네, 서울신문입니다. 민주당의 칼럼 고발 소동, 선거법 개정에 언론의 자유 보장해야 라고 싣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비판 칼럼에 재갈 물린 민주당 편협하고 오만하다. 서울경제신문, 비판 칼럼 재갈 물리기는 반헌법적 처사다. 국민일보입니다. 표현의 자유 옥죄려다 역풍맞은 집권당.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빚은 비판 칼럼 고발 소동. 네, 14일자 칼럼입니다. 네, 이번 소동의 당사자인 경향신문은 사설 제목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짓밟은 민주당의 오만을 규탄한다. 네, 문화일보입니다. 여당의 칼럼 필자 언론 검찰 고발 파문 표현의 자유 탄압이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 언론사들이 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사설을 통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이 드러내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속성에 대해서 어떤 좌파 독재적 행태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네, 꼭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한번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신문에 게재된 비판 칼럼 필자와 해당 언론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맞고 취소했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이 칼럼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총선에서 민주당에 경고를 보내자는 내용이다. 한국당에 표를 주자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론 요청이나 언론 중재 절차조차 무시하고 곧바로 검찰에 고발부터 했다. 겁을 줘서 이런 의견 표명 자체를 봉쇄하려는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도 민주당은 파시스트냐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다른 논객들이 나도 고발하라 라고 맞서자 마지못해 고발을 취소했지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 일은 일과성 해프닝이 아니다. 이 정권 사람들의 속이 드러나 있다. 입만 열면 민주화 운동 경력을 내세워 정의, 공정을 독점한 것처럼 하는 이 정권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거리낌 없이 한다. 권력을 잡은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노조를 앞세워 방송을 장악한 것이다. 몇천 원 김밥 값까지 문제 삼는 수법을 사용했다. 남의 직장을 찾아가 꽹과리를 치면서 망신을 줬다. 그렇게 장악된 방송들과 정권 신문들은 권력 비판이 아니라 정권 응원단을 하면서 얼마 남지도 않은 비판 언론을 거의 매일 공격하고 있다. 김정은을 끝없이 옹호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으로 표현한 외신 기자에 대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비난하고 이를 인용한 야당 대표를 독재 시대에도 없던 국가 원수 모독죄로 처벌하겠다고 했다. 네, 이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네, 지난해 3월인가요? 블룸버그 통신이 해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처럼 이렇게 평가된다라는 기사를 실었다가 네, 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이 네, 해당 기자를 콕 집어서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당시 검은머리 외신 기자가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이런 매국 행위를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표현과 그리고 아주 검은 머리 외신이라는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이런 표현 때문에 국내외에서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당시 외신기자 클럽이라든가 아시안 아메리카 기자협회, 그 외에도 아주 국제적인 기자 단체들이 앞다투어서 비판 성명을 내고 결국 민주당이 사과하는 정말 국제 망신을 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건을 언급한 것이죠. 계속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풍자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 단체를 수사한다며 학생들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개인정보를 빼냈다. 대통령이 정부 일자리 정책을 비판한 경총 부회장을 꾸짖은 직후 고용부는 30년 만에 경총 감사에 착수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파렴치 조국에게 분노해서 광화문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에게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동원 집회다라는 이런 막말을 퍼부었다. 시민들을 내란죄로 고발하는 쇼까지 벌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처음이자 끝이다. 민주화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야당 후보가 공천받던 날 경찰을 보내 그의 사무실을 덮쳤다. 후보 매수 등 선거법 위반에도 거침이 없었다. 그런 사람들이 정부 여당의 실정을 비판한 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큰 소리 친다. 너무나 적반하장이죠. 아주 가장 큰 이 선거 부정 행위를 지금 저질러서 기소된 사람들이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고 일개 칼럼 하나를 가지고 이런 고발 소동을 벌였으니까요. 참 코미디 같은 일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상대 진영을 겨냥한 낙선 운동에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표를 주지 말자는 글에는 히스테리를 부린다. 정권의 선거 공작을 검찰이 수사하자 검찰 수사팀을 해체해버렸다. 그에 반발하는 검찰 수뇌부를 명을 거역했다며 왕명을 어긴 죄인 취급했다. 그러더니 검사들에게 검찰총장 명을 거역하라고 선동한다. 선거 공작의 구체적 내용이 적힌 공소장을 숨기다가 비판을 받자 국민은 공소장을 천천히 알아도 된다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 발언입니다. 세계 민주국가에서 선거 규칙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배제하고 강제로 바꿔버리는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범여권의 한 정치인은 국민은 선거법 내용을 몰라도 된다고 했다. 이것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발언이었죠. 그러면서 스스로 민주화 세력이라고 한다. 이 조선일보 사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에게 민주화라는 것은 정말 투쟁의 최종 목표였는가? 권력 쟁취를 위한 수단일 뿐 아니었나? 한 진보 논객은 이들에게 대중은 멍청하게 선동당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는 칼럼을 썼던 사람들은 그때도 이렇게 고발당하지는 않았다라고 개탄한다. 야당은 민주당이 아니고 문주당, 민주주의가 아니고 문주주의라고 비판한다. 대중은 선동하고 언론은 장악하는 게 문주주의인가? 라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번 조선일보 칼럼은 스스로를 대한민국 민주화 세력의 적자라고 여기는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위선과 오만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 그대로죠. 제목이 마음에 안 들면 날리고 고발하고 장악하는 운동권 문주주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오만, 독선, 나아가서 민주주의를 스스로 후퇴시키고 허물고 있는 반헌법적 행태를 아주 잘 지적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금의 집권 여당을 아주 피드백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로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과거라면 이런 상황에서 진즉에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겠지만 지금은 친문 실세와 열성적 지지자들이 이견을 가진 이들을 공격하는 바람에 당내에서 쓴소리가 나올 수 없는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소위 대깨문으로 불리우는 이 문재인 정부 지지자를 겨냥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층을 이상한 종교 집단처럼 만들어 놔서
당과 청와대에 대한 비판은 일절 꺼내지도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남의 글에 좋아요 누르는 것도 주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니 당 밖에서도 비판이 나올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당 안팎으로 위험 신호를 차단해 버리니 당이 수렁을 향하는데도 말리는 사람 하나 없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이래저래 정말 좌파는 네, 자충수로 망한다라는 표현이 네, 요즘 아주 딱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